나는 사장이 모든 소통은 HR로라고 지시한 그날부터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말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함정으로 밀어넣는 독극물이었다. 26명의 계약직 직원이 퇴사 통보를 받은 후 회사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복수를 결심했다. 그날 아침 사무실 엘리베이터가 25층에 도착할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알았다. 내 손에는 HR 부서에서 발급한 퇴사 통지서 한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각 장마다 이름, 직책, 퇴사 사유,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거짓말이었다. 모두 거짓말. 나는 그 서류를 하나하나 배포하며 직원들의 눈빛을 마주쳤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나를 저주했다. 팀장님, 왜요? 왜 우리예요? 한 젊은 여직원이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장의 지시였다. HR로 모든 소통을 그 말만 반복하며.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봤다. 42살, 결혼 15년 차, 딸 하나,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출근하며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나는 회사의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한 희생양이 됐다. 사장, 김 회장은 웃으며 말했다. 준호 씨, 이건 내가 잘할 거야. 가족을 위해서. 그의 미소 뒤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항상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싶었다. 부산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에서 대학까지 갔다. 서울로 올라와 IT 회사에 들어온 지 15년. 한성 테크놀로지 지름처럼 번영을 약속하는 회사였다. 하지만 김 회장은 달랐다. 그는 50대 중반, 부드러운 말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직원들을 쥐락펴락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 준호 오빠, 내가 있으니 든든해.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게 내 첫 실수였다.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3년 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문이 줄었다. 김 회장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우연히 엑셀 파일을 봤을 때 숫자들이 맞지 않았다. 허위 매출 수억 원 규모. 나는 물었다. 회장님, 이건. 그는 웃었다. 준호야, 가족 생각해. 내 딸 대학 갈 때 이 돈이 필요할 텐데. 그 순간 나는 침묵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묶었다. 그 후 김 회장은 나를 이용했다. HR 정책을 바꿔 모든 구조조정은 HR 채널을 통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직접 소통하지 마. 법적 문제 생기면 HR가 막아. 우나는 따랐다. 왜? 딸의 병원비, 아내의 필요한 미소 때문이었다. 첫 번째 퇴사자 내 부하 직원, 민준이었다. 그는 울며 말했다. 팀장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HR 양식을 내밀었다. 회사 결정이야.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시며 울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26명 그 숫자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각자 사연이 있었다. 싱글맘, 해외 유학 꿈꾸는 청년, 노후 준비 중인 중년. 나는 그들의 삶을 끊었다. 김 회장은 보상금으로 충성을 샀다. 준호야, 이 일 끝나면 부사장으로 올려줄게. 거짓말. 26건 처리 후 그는 사라졌다. HR은 문을 잠그고 경비는 나를 쫓아냈다. 퇴사자 명단에 당신 이름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회사에서 잘렸어. 그녀는 포옹하며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비밀. 김 회장이 심은 비밀. 그 비밀은 단순한 조작이 아니었다. 5년 전 회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사고 한 직원이 과로로 자살했다. 김 회장은 증거를 숨기고 나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내가 감독자였잖아. 나는 대신했다. 경찰 조사에서 나는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그 대가로 승진. 하지만 이제 그 자살 사건이 다시 떠올랐다. 26명의 퇴사가 그 사건을 덮으려는 김 회장의 마지막 수법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회사 이메일은 이미 차단됐지만 백업 파일이 있었다. 재무 조작 증거, 자살 사건 기록, 그리고 김 회장의 비밀 계좌. 그는 돈을 빼돌렸다. 수십억. 해외 펀드, 부동산.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법. 아니, 그건 너무 깨끗했다. 나는 그의 방식으로 갚아야 했다. 침묵의 복수.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 증거로 소송 걸 수 있어요. 변호사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 깊게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자료를 보냈다. 첫 기사, 한성테크, 재무 조작 의혹.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김 회장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내가 한 거냐? 왜? 나는 웃었다. HR로 소통하세요, 회장님. 복수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건 나 자신의 파멸일터였다. 왜냐하면 그 자살한 직원 그의 이름은 내 과거 연인이었다. 김 회장이 알았다면? 그는 나를 더 깊이 파헤칠 터. 김 회장의 전화는 끊기지 않았다. 준호, 만나자. 커피 한 잔.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나는 동의했다. 강남의 카페, 유리창 너머로 비가 내리는 오후. 그는 맞은편에 앉아 미소 지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화났지? 하지만 준호야, 그건 다 가족을 위한 거였어.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내 가족, 아니 그의 가족. 김 회장은 아들을 미국 명문대에 보냈고 딸은 유학 중이었다. 그의 재산은 우리 직원들의 피땀으로 쌓였다. 나는 물었다. 회장님, 그 26명은요? 그들의 가족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비즈니스야. 생존의 법칙.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그의 법칙을 깨뜨리리라. 카페를 나오며 나는 그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프리랜서 해커를 고용했다. 비싼 돈이었지만 딸의 저축을 털었다. 해커의 보고, 김 회장의 해외 계좌, 50억 원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 자살 사건의 진실. 그 직원, 지은이는 단순 과로가 아니었다. 김 회장이 그녀를 괴롭혔다. 성희롱, 프로젝트 압박. 그녀는 증거를 모았지만 김 회장은 그녀를 정신 이상으로 몰아 압류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연인이었지만 회사 압력에 굴복해 침묵했다. 지은이의 죽음 후 나는 김 회장의 오른팔이 됐다. 죄책감으로. 그는 그걸 알았다. 내가 지은이를 구하지 못한 거 잊지 마. 그의 속삭임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26명의 퇴사가 그 죄를 덮으려는 시도였다. 언론 기사가 터지자 김 회장은 반격했다. 나에 대한 루머. 박준호, 구조조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음. 내 휴대폰에 익명 메시지. 그만해. 아니면 가족이 위험해. 아내가 물었다. 준호 씨, 요즘 왜 그래? 출근 안 하고. 나는 거짓말했다. 프리랜서 일 하지만 딸은 눈치챘다. 14살, 아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학교 친구 엄마가 그러던데. 나는 안아주며 울었다. 이 복수가 가족을 해친다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김 회장은 나를 파괴하려 했다. 다음 단계, 주주총회. 나는 익명으로 자료를 유포했다. 투자자들이 동요했다. 주가 20% 하락. 김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부 배신자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의 눈빛이 카메라를 뚫었다. 나를 향한. 그날 밤 나는 그의 집 앞에 섰다. 펜트하우스, 한강뷰 경비가 물었다. 누구세요? 배달, 나는 편지 봉투를 넣었다. 안에 지은이의 일기 김 회장의 범죄 증언. 그가 열었을 때 그의 세계가 흔들렸다. 다음 날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다. 하지만 그는 빠르다. 변호사 군단, 뇌물. 그는 나를 먼저 쳤다. HR을 통해 자이러니하게 은하의 퇴사 사유를 발표했다. 부정행위, 나는 실직자가 됐다. 친구들은 피했다. 준호 형, 무슨 일? 나는 웃었다. HR에 물어봐. 복수의 맛은 쓰디썼다. 나는 지하철에서 울었다. 서울의 겨울, 차가운 바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해커가 더 가져왔다. 김 회장의 딸, 유학 중 마약 스캔들. 그는 덮었다. 이제 그걸 터뜨릴 차례. 하지만 그녀는 무죄일까? 20살 소녀. 김 회장의 피를 이어받았을 뿐 나는 망설였다. 이게 복수인가, 파괴인가? 김 회장의 딸, 지은나니, 유나. 이름이 비슷해 더 아팠다. 해커가 보낸 사진, LA 거리, 그녀의 눈물. 아빠, 도와줘, 메시지. 김 회장은 돈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나는 그걸 공개했다. 소셜미디어, 익명 계정. 한성 테크 회장 딸, 마약 의혹, 언론이 달려들었다. 김 회장은 울부짖었다. TV에서. 가족을 건드리지 마세요. 이는 음모입니다. 그의 눈물은 진짜였다. 나는 알았다. 그는 괴물이지만 아버지이기도 했다. 내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렸다. 아내가 말했다. 준호, 그만해. 우리도 위험해. 집에 낯선 차가 서 있었다. 김 회장의 사람들. 나는 총기를 들었다. 합법적, 사냥용. 나가, 그들은 웃었다. HR 지시야. 소통은 공식적으로. 나는 도망쳤다. 모텔로. 거기서 계획을 세웠다. 최종 타격, 주주총회 해킹. 나는 해커와 함께 회의실 카메라를 장악했다. 스크린의 재생, 김 회장의 녹음. 준호야, 그 자살건 내가 대신해. 돈 줄게. 청중이 웅성거렸다. 김 회장은 무너졌다. 이건 그는 나를 가리켰다. 박준호. 내 놈. 총회는 아수라장. 주주들이 탈주, 주식 폭락. 김 회장은 체포됐다. 혐의, 횡령, 증거 인멸.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뉴스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 주범 박준호, 과거 자살 사건 연루, 김 회장의 반격. 그는 감옥에서 증언했다. 준호가 지은이를 죽였어. 연인 관계였지만 그는 그녀를 버렸어. 세상이 나를 저주했다. 온라인 살인자. 가족 파괴자, 아내는 떠났다. 준호, 너 미쳤어? 딸은 학교에서 왕따. 나는 혼자였다. 복수. 이게. 김 회장은 감옥에서 웃었다. 방문 때, 준호야, 내가 졌어. 나는 가족과 함께, 너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깨달았다. 그의 진짜 복수, 나를 작당으로 만들기. 나는 법정에 섰다. 재판. 증인들 26명의 퇴사자. 박 팀장은 우리를 버렸어요. 하지만 한 명, 민준이가 말했다. 아니, 그는 울었어요. 강요받았어요. 증언이 갈렸다. 배심원들은 취업 PH 반은 나를 용서, 반은 증오. 재판은 서울지법,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비가 내렸다. 영원히. 변호사는 말했다. 준호 씨, 자백하세요.
감형될 거예요. 하지만 자백? 그건 김 회장의 승리. 나는 싸웠다. 증거를 제출, 그의 녹음, 계좌. 판사는 고심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회색지대입니다. 증언 시간. 지은이의 어머니가 나왔다. 내 딸을 죽인 건 김 회장. 하지만 당신도. 왜 침묵했나요? 그녀의 눈물. 나는 무릎 꿇었다. 죄송합니다. 배심원 한 명이 울었다. 다른 한 명은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죄다. 밖에서 시위. 김 회장 석방. 박준호 처벌, 언론은 트위터 전쟁. 나는 유명인 됐다. 하지만 유명세는 독, 딸이 자살 시도. 아빠 때문에 병원에서 나는 그녀 손을 잡았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김 회장은 출소했다. 보석. 그는 나에게 왔다. 준호야, 화해하자. 함께 싸우자. 그의 미소. 그는 또 속삭였다. 내 딸, 구해줄게. 돈으로 나는 웃었다. HR로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그는 마스터 오브 매니퓰레이션. 그는 내 약점을 쥐었다. 가족. 나는 반격. 그의 아들, 미국에서 귀국. 나는 그를 만났다. 아빠가 무슨 짓 했는지 알아? 아들은 말했다. 아빠는 나를 위해 그랬어. 당신처럼 그는 나를 때렸다. 가족을 건드리지 마. 피가 흘렀다. 나는 쓰러졌다. 그 순간 티스트, 아내가 돌아왔다. 준호, 그만. 우리 새로 시작해. 하지만 늦었다. 김 회장의 마지막 카드, 지은이의 비디오, 그녀의 마지막 말. 준호 오빠, 사랑해. 하지만 너도 가담했어. 공개. 세상이 충격. 나는 무너졌다. 재판은 무죄. 김 회장 유죄. 하지만 내 삶은 끝. 무죄 판결 후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자유. 감옥 같았다. 직업 없음, 친구 없음, 가족 산산조각. 김 회장은 10년형. 그의 재산 몰수. 하지만 그는 웃었다. 준호야, 밖에서 기다리게. 그의 네트워크는 살아 있었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제주로. 작은 카페.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26명의 피해자들. 일부는 용서했다. 민준이, 팀장님, 감사해요. 덕분에 새 회사 갔어요. 하지만 다른 이들, 당신 때문에 빚쟁이 됐어. 소송. 끝없는. 아내는 이혼 소송. 너 때문에 우리 딸은 나를 피했다. 아빠, 악당이야. 나는 울었다. 복수의 대가. 김 회장의 편지, 감옥에서. 준호야, 진실을 말할게. 지은이의 죽음, 내가 계획한 거 아냐? 그녀가 자살한 이유. 내가 그녀를 버렸기 때문에 거짓? 아니, 진실. 지은이는 임신했다. 내 아이, 나는 알았지만 회사 압력에 탓해. 권유. 그녀는 그걸 견디지 못했다. 그 비밀. 김 회장은 알았다. 그는 그걸 이용해 나를 조종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복수. 나 자신을 속인 거였다. 나는 제주 바다 앞에 섰다. 파도 소리. 이게 끝인가? 전화. 딸, 아빠, 미안. 사랑해, 눈물. 결말, 비극적 구원. 아니, 열린 끝.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영원한 그림자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서울로 돌아왔다. 새 직장, 작은 스타트업. 하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김 회장은 출소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준호야, 이제 우리 동지야. 함께 새 회사 차리자. 그의 손 나는 잡았다.
아니, 쥐였다. HR로. 하지만 속으로는 용서. 아니, 공생. 그는 변했다. 아니, 나도. 우리는 작당으로서의 삶을 인정했다. 딸은 돌아왔다. 아빠, 이해해. 아내는 새로운 남자. 하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언론 특종. 박준호, 김 회장과 합동투자 세상 충격. 배신자. 영웅, 논쟁. 누구도 옳지 않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안에. 결말, 비극적 화해. 한국식 무울하지만 희미한 빛.